예, 지금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몇 가지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지금 방금 이제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연락을 한 것이 뭐냐면, 발신 기록이 없다라고 확실히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방금 들어온 얘기인데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치료 중인 피해 할머니 집에서도 뭡니까 살충제 성분이 또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발견이 됐다. 그렇습니다.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13년도에 2012년도에 판금이 된 그라목손, 메소밀.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3g만 먹으면 성인이 바로 치명적인 상태로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피해자 할머니 집 농가에서도 발견이 됐고 또 그 박할머니 집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 지금 본질을 약간 훼손하는 형태의 막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농가에나 보면 쓰다 남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할머니 집에서 이 가치가 없다 해서 압수 안 한 걸 놓고 온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최초에 이동한 흔적이 있고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서 그건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압수를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먼지가 쌓여 있고 이거는 분명히 사용한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거는 압수를 안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그 할머니 아드님이 18일 날 오후 2시에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게 또 누군가 갖다 놓지 않았느냐인데 그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다른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 집에서도 역시 같은 형태가 발견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큰 논란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농약을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그죠? 그리고 농약 그러니까 사용할 일도 없었겠죠. 그 농약사에서도 판매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웃집에서 사실 쓰다 남은 농약을 얻어올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사진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이나 그 변명만으로 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참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연세가 80이 넘은 분은 지금 이렇게 미결구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상태나 피의자로나 아니면 피고인으로나 구속돼 있는 분이요.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거의 뭐 5분도 안 되실 건데 이렇게 새로 누군가를 80이 넘은 분에 대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외에도 경찰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거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에다 다른 사실을 좀 소명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기엔 직접 증거가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 때문에 영장까지 발부된 게 아닌가. 이 사건은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족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일은 없도록 뭐 사법기관들이 잘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요, 뭐 검사 시절에 이런 종류의 수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10원 이게 동기가 불분명하거든요. 10원짜리 고스톱 쳤다, 감정 싸움이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선뜻 와닿지는 않거든요, 동기로.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동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이 그 순간에 방아쇠를 동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동기는요,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이고 아주 순간에 사고가 왜곡돼서 그냥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살인사건이라든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이게 이성의 수준을 훨씬 낮춰가지고 동기를 봐야 되지, 지금 그냥 우리가 평균적인 건강한 정신사고를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동기를 이해하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동기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어떤 수사가 난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자백해주지 않으면 동기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일만 하다 무슨 하나 이유는 워낙 분명하지 않으면 제3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인하는 사건들은 사실은 동기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약에 살아났다,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준다면 몰라도
벌써 2분 돌아가셨고 3분 혼수 상태 아닙니까? 한 분은 지금 원한 관계는 전혀 없는 분이고 살아나신 분은 그러다 보니까 동기 파악은 쉽지가 않다. 이두화 변호사님하고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나오는 건 전체적인 건 사실 경찰에서 다 브리핑을 안 하거든요. 수년 전부터 그 신모 할머니하고 소장농 관련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 차이가 10몇 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대하면서 어른 대접 안 해줬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전날 바로 미나투를 쳤는데 10원짜리 내기 미나투를 쳤는데 상당한 또 말다툼이 있었고요. 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 2009년도에 충남 보령에 청산가리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73세 된 남편이 71세 된 부인과 사는데 슬하에 3남매가 있습니다. 친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읍내에 어떤 그 상업을 하는 여주인과 어떤 썸씽이 있으니까 81세 된 할머니 부부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73세 된 친자식이 3남매나 있는 이 아버지 이모 씨가 그렇군요. 청산가리를 음료수에 타서 결국 자기 부인과 그다음에 81세, 82세 된 할아버지 부부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 드러나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고법 한송 파기됐다가 대법원 확정돼서 받고 있는 이런 상태. 방금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3사람을 살해할 생각을 하는 게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경찰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수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좀 드러나겠죠. 예, 오늘 3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주 동지는 평양시 제271호 선거구 제32호 분구에서 북한 외교관 출신 아주 최고위급 망명 인사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중복인데 뭐 드셨어요? 중복에 저는 갈비탕 그냥 먹었어요. 갈비탕. 예. 뭐 요새는 뭐 삼계탕 수시로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복날 뭐 먹어요? 조금씩 다른데요. 예. 뭐 추어탕 먹는 사람 있고. 추어탕. 예. 그 농촌에 흔하니까 미꾸라지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고, 좀 나은 사람은 삼계탕 먹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개고기, 단고기를 먹고. 그 단고기가요. 예.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교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이 좋은 요리는 단연 개고기 요리다. 김일성이가. 교실 내리면 이제 그 고기가 그 값이 막 뛰는 거군요. 그 다음에 예. 김정일 시대 때 들어와서 개고기를 외국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 예. 그걸 단고기다, 달달하다. 달달하다. 그래서 단고기라 그랬고 김정일이는 천하 제일 일품 요리는 역시 단고기다. 예, 알겠습니다. 뭐 보신탕을 먹든 뭐를 먹든 간에 뭐 남쪽에서도 많이 먹죠, 먹기야. 저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보겠는데 그 19일이었었죠. 북한 지방대의원 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투표율이 99.97%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작년에 최고인민회의 13기 그 선거에서 대의원 선거에서도 99.97% 소수점 아래까지 똑같고 4년 전 지방선거도 소수점 아래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뭐 99.97%랑 무슨 왼수졌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게 처음에 외교부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외국 고위 대표단들이 들어오면 이제 선거 때 들어오면 선거장을 참관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100% 찬성, 100% 투표해서 100% 찬성했다. 외국인들이 그런 의견을 제기한, 당장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중환자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 명이 빠져도 99.9999가 나오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반영 자료를 쓰는데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부에서 그 반영 자료를 아하. 김정일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보고 이게 납득이 가니까 아하. 그러면 선전선동부에서 대책을 세워보라. 예. 그래서 선전선동부에서 나온 수치가 바로 99.97%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0.03%라고 보면 되네요, 북한에서. 뭐 아픈 사람 아니면 해외 출장 나가 출장 있는 나간 사람, 사람. 그 사람을 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죠. 정말 숨이 금방금방 넘어가는 사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부가 만들어 놓은 수치가 이렇고 실제로 투표지를 세긴 세는데 예. 투표지를 세는 이유는 국가안전보위부가 투표지를 훼손시킨 것이 없느냐고 보느라 그러지 찬성 반대 투표 기표도 없고 반대 투표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 찬성인데 예. 그걸 이제 99.97로 해야 외국인들 듣건데도 이거 약간 비슷하다. 그런데 다만 투표는 100%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100% 찬성 투표입니다. 참 제가는 머리 썼는데 근데요. 자, 김일성의 친동생이죠. 김영주의 투표 모습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영주 동지는 평양시 제271호 선거구 제32호 분구에서 평양시 인민회 대의원 후보자인 장수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성봉과 삼석구역 인민회 대의원 후보자인 장수원 협동농장 농장원 김춘길에게. 자, 근데요. 예. 이분 연세가 상당할 텐데 어쨌든 95세입니다. 95세요. 예. 어휴. 근데 김평일도 공개하고 그 이어서 저기 김영주도 공개를 한다. 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안 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선전선동부 소리를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선전선동 방법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아버지 김정일이가 자강도에 유폐를 시켰던 사람이 바로 김영주입니다. 예. 김영주가 자기하고 권력 투쟁을 했거든요. 김정일이하고. 예. 그러다가 외국에 나가서 자강도에 보내서 근 30년 동안을 그 집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랬다 자기 권력이 다 강화된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평양으로 올렸는데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김평일이 예. 대사회에 참가해서 사진 찍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 예. 근데 김정은이 왜 자꾸 저런 행동을 하느냐? 저런 TV에 나오는 작은 모습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할아버지죠.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이복 작은 아버지. 그렇죠. 이복 작은 아버지 김광섭이는 고모부. 그렇죠. 이복 예, 고모부인데 예. 그 사람을 사진 찍고 저렇게 텔레비전에 내오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아니겠냐. 아버지가 자기를 할아버지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아버지가 좀 뭐 이것저것 좀 자기 엄마를 괴롭히고 다른 여자를 들여앉히고 이런 거에 대한 아버지는 저렇게 했지만 나는 저 사람들 다 더듬어 안고 품에 안고 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다 나를 지지한다. 뭐 아버지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것을 어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표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 밑에 화면 밑에 자막으로 보고 계시지만 여야가 추경안에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메르스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 추경 빨리 처리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 계속해 보죠. 네. 그게 이제 김영주고. 근데 요새 그 황병서하고요. 황병서하고 김원홍이하고 권력 다툼 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원홍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제가. 예. 황병서가 지금 뭐죠? 뭐 하는 사람이죠? 인민군 총정치국장 여기입니다. 인민무력부 여기요? 예, 인민무력. 여기서 이 군에서 김정은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 그 김원홍이는요? 여기 따로 김정은 국가안전보위부장. 예. 이 두 사람인데. 예. 김원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김원홍은 2003년도에 보위사령관을 한 사람이고 그 전에 보위사령부에 근무를 했고 주로 사람 잡는 부서에서만 쭉 근무를 해온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 잡는 부서. 예. 그리고 이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거는 여기로 말하면 뭐 검찰서, 뭐 재판소, 국정원, 뭐 경찰청 총괄하는 거군요. 경찰청 일부 부서를
다 총괄하는 그런 부서고요. 여기서 죽이자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데 김정은이가 지금 매일 같이 내 사무실에 들어와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예. 말하자면 김정은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성택이도 이 사람이 죽였고 그리고 천영철이도 이 사람이 죽었고 이 황병서는 예. 당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예. 당 서열로는 김정은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고 예.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여기 또 한 명이 또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요? 말씀만 하세요. 조현준 조현준 또 제가 여기 있어요. 예. 이거 여기요? 그 옆에요. 여기요? 예. 예. 이 세 개의 부서가 북한에서 제일 권력이 강한 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이쪽이 이제 이거는 뭐 직속. 경찰이라든지 예? 국정원, 뭐 검찰, 국정원, 예. 국정원, 예. 뭐 이런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은 군이지 않습니까? 군이죠. 예.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사실은 둘 다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이 두 사람을 사상적으로 검토하고 임명하는 자리가 바로 저기죠. 그래서 이 여기는- 사람을 자를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얘기하면?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하면 예. 저 사람이 요새 좀 당 생활이 좋지 않습니다. 아. 충성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잘릴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은 예.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사람 직접 가둬서 고문하고 총살하는 그런 권력은 또 없어요. 없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세 개 부서가 예. 서로 물고 물리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데 예. 충성 경쟁을 세 개 부서가 하는데 충성 경쟁에 들여다보면 내면을 예. 들여다보면 그게 권력 투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 아들 김철이라고 하는 아들을 불러다가 보위사령부를 시켜서 조사를 시킨 사람이고 김원홍의 아들을 예. 황병서가 조사시켰다. 조사를 시킨 사람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 황병서의 김원홍이는 황병서의 뒷생활을 조사를 해본 사람이고 사생활을 조사했다. 그렇죠. 사생활을 뭔가 부패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당 생활을 검열을 하면서 세 사람이 서로 물고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느 사람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갈지 아니면 제일 먼저 죽을지 요 장성택 처형부터 현영철 처형까지 이 세 사람이 작품입니다. 이 세 사람의 작품이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 사람이 누구에게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완전히 다르겠네요. 완전히 갈 수도 있고 예. 다만 지금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죠. 부부장. 맞습니다. 김여정이 맞죠. 예. 부장은 누구예요? 김기남입니다. 김기남. 예. 그 위에 있다 이거죠. 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북한의 겟벨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실권자는 여기 있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이미 이선으로 물러갔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북한 선전선동이 틀을 바꾸는 거는 김여정이 힘 없이는 그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자기 오빠가 배지도 안 달고 나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밖에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의 이 정세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세 사람, 알겠습니다. 더 나가서 5 사람을 보면 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